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 이제 9월 20일 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미증시의 경우 어제 선물이 꽤 안 좋았었죠.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뭐 꾸역꾸역 돌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뭐 지금 엄청 큰 뭐 미국 시장에 대해서 뭐 금리 인상 공포감이 사라졌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, 밀리던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선방을 한 곳은 애플이랑 뭐 이제 뭐 테슬라 뭐 요 정도 대기업들, 그래도 뭐가 됐든 돌려주면서 마감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아쉬운 게, 이 돌려주는 게 차라리 없었으면은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. 지수 하락을 할 때나 하고, 대신에 이제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악재 소멸로 갖다 좀 화끈하게 돌려주는 그런 부분이 매매 접근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편하기는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일단 미증시가 돌려줬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선물 보시면서 마음을 졸였던 분들한테는 훨씬 더 뭐 좋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. 대신에 금리 인상이라는 우려감, 그리고 금리 인상이 22일 새벽 3시 요때쯤, 즉 우리나라 시장에서 목요일 우리나라 장 열릴 때쯤이면은 최소한 미국 시장에서 금리 몇 프로를 올렸다, 아니 FOMC에서 금리 몇 프로 인상을 정했다,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 시장의 반응을 볼 수 있을 겁니다. 목요일 날은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돌려줬다고 해서 뭐 여기서 그냥 지지해주고 뭐 시황 맞춰가지고 상승을 해주면 당연히 좋겠지만, 그냥 좀 방심하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더 눈치를 보는 게 맞지 않나. 저는 사실 어제 미국 선물 보고서 얘네가 뭐 이렇게까지 양봉까지는 몰라도 조금 돌리더라도 뭐 마이너스권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. 근데 일단 뭐 돌려주긴 했는데, 뭐 미국 시장은 항상 이런 걸 보면 체력이 좀 강하긴 하다 이 생각이 들면서도, 근데 하필 목요일 바로 이렇게 좀 악재 있는데 지금 돌리면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. 어차피 또 뒤에 눈치 봐야 되는 모습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화요일, 수요일, 목요일 이렇게 3일은 계속 좀 눈치를 볼 것 같아요.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뭔가 좀 신선하거나 새로운 테마가 없고 거의 개별주 뉴스도 그렇고 시장이 좀 밋밋해요.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조금은 호흡을 살짝은 여유 있게 그냥 시장을 조금 바라볼 수 있는, 지금 이런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계속 매달려서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연준 내가 금리 인상 좀 뭐 보고 넘어가겠다, 혹은 뭐 내일 갑자기 또 지수가 밀릴 수도 있죠. 그래가지고 뭐 차라리 목요일날 아침에 개파락하면은 거기서부터 좀 나는 매매를 들어가겠다, 이런 식의 좀 매매 전략 시나리오 이런 것도 지금 세우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. 뭐 데이 트레이딩 그냥 날마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 부분은 아닌데, 어느 정도 대부분의 매매하시는 시장 참여자분들은 그런 영역까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뭐 금리 인상 걷는 한국, 뭐 미국이랑 격차 계속 좀 벌어지고 있다. 울트라 스텝 요거에 대해서 0.75냐 울트라 스텝이냐, 그리고 그게 발표가 나오면은 미국 시장에선 좀 어떻게 반응을 해줄 것이냐.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 시장이 그냥 화끈하게 좀 돌려준다 싶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금리 인상 해가지고 악재 소멸로 갖다 쭉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날 하루 이틀 또 밀다가 다시 안정시키는 이런 패턴도 있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좀 가봐야 아는 건데, 20일, 21일 연준 금리 인상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새벽 3시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, 자, 그리고 나머지 뉴스들이 진짜 좀 심심해요. 계속 똑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새로운 테마도 없고 새로운 뉴스도 없고,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거는 좀 선별 작업이 필요합니다. 지금 시장에 있는 테마들은 있던 애들이 계속 돌고 있단 말이에요. 거기서 내가 얘는 뭐 뒤에 뭐 나올 게 있네, 혹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있네,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직접 좀 고르셔야 됩니다. 지금 시장에서는 누구도 이게 주도 테마다 라고 할 만한
그런 좀 뚜렷한 테마가 없어요. 분명히 막 며칠 동안 계속 움직이고, 뭐 애플페이 같은 경우 뉴스가 없는데도 뭐 에이텍TN 어제도 막 정고점 돌파하고, 뭐 한국정보통신도 뭐 같이 좀 움직이고, 그다음에 이제 뭐 모트렉스 필두로 자율주행, 어제 그 국가에서 그 모빌리티 쪽 로드맵이 나왔죠. 원래 8월 20일인가 나오기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한 달 후 9월 달에 지금 요번 달에 나왔습니다. 근데 그런 로드맵에서 자율주행 뭐 레벨 3 연말까지 뭐 우리나라 달린다 자율주행이랑, 그다음에 UAM 같은 경우에 2025년이더라고요. 지금 보면은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, 자율주행이 지금 시간에서 또 셌죠. 모트렉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자율주행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, 원래 자율주행 좀 대표하는 종목들이 시간에서 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. 근데 사실 얘네가 또 이제 갭이 뜨면은 거기서 매매를 하기 좋은 재료냐라고 했을 때는 살짝 좀 갸우뚱해요. 이미 UAM부터 해가지고 로드맵 발표를 한 상태고, 연말까지 뭐 레벨 3 자율주행 달린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잖아요. 9월, 이제 10월. 물론 이제 뭐 한 2달 정도 텀.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건데, 시간에 이미 좀 세게 움직였다라는 점, 뭐 사실 새로운 임팩트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, 그래서 이런 내용들부터 해가지고 뭐 화천기계는 그 경영권 분쟁 뭐 가능성, 그 다음에 지수 밀리면서 품절주랑 은행주, 요거는 이제 좀 해지 테마를 했는데, 오늘 지수가 미국이 돌려줬기 때문에 아침에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겠죠. 물론 해지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양지사부터 뭐 은행주들은 뭐 아침에 개파락을 할지 아니면은 뭐 시간이 좀 밀려 있기는 하니까 그냥 이렇게 했다가,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가 좀 뭐 반짝반짝하면 그거에 대해서 밀리다가 미국 선물이 만약에 또 마이너스로 간다, 그러면 얘네가 밀리는 와중에 어떤 자리에서 툭 하고 또 튀어 올라올 수도 있겠죠. 왜? 목요일날 금리 인상 재료가 있으니까. 그래서 요런 내용을 좀 복합적으로, 지금 다 개별주예요, 지금 시장이 봤을 때. 그래가지고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, 요런 내용들 통해서 알루미늄, 감산령, 어제 이제 조일알루미늄이 시간에도 좀 움직였다가 결국 밀렸거든요. 얘가 2%, 3%, 2,590원 이렇게 해서 막 전고점도 좀 돌파를 했다가 밀렸는데, 알루미늄, 감산령 이런 거는 이제 또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저런 뭐 박스권을 좀 돌파하고 넘어가나. 포르쉐 29일 이제 독일 증시 상장, 얘네들은 이제 상장 규정이 다르다 보니까 국가별로 좀 빨리 상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포르쉐도 시장같이 뭐 계속 포르쉐라는 네임 밸류가 있기는 하죠. 그래가지고 포르쉐 관련주 예선테크랑 코리아 FT, 어제 얘네가 좀 하락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뭐 전저점 주변 이런 구간까지 좀 밀리다 보니까 얘네가 한번 또 힘을 줄지. 그래서 예선테크부터 코리아 FT, 3기는 포르쉐 관련 주이기는 한데 얘는 조금은 다른 이슈랑도 엮일 수 있는 전기차. 그래서 요런 그 포르쉐 관련 주들. 자, 그리고 이제 애플페이는 지금 당장 뭐 뚜렷하게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, 일단 11월, 12월 국내 출시 요걸 베이스로 얘네들이 계속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. 얘네들은 뭐 뉴스 뭐 그냥 아무거나 좀 갖다 붙이기도 좀 편한 내용이긴 한데,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 중간중간 툭툭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애플페이 관련주도 눈에는 두시고, 저 같은 경우에 에이텍TN이랑 한국정보통신 이렇게 좀 보고 있고. 자, 중국의 이제 비아디 전기차 회사죠. 급성장, 뭐 테슬라의 라이벌이 될 거다, 뭐 테슬라를 잡아먹을 거다, 뭐 이런 뉴스 내용들도 있는데, 뭐 그거는 사실 모르지만 전기차 대중화 동력 될 것이다. 그리고 중국에서도 계속 계속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 관련주, 이거는 이제 막 새롭게 임팩트 있는 내용은 아닌데 시장에다가 뭐 붙여줄 수도 있을 법한, 지금 안 그래도 시장 자체가 이제 좀 개별주 장세죠. 그러다 보니까 뭐 GS 글로벌, 그 다음에 아무그린텍이 LFP 배터리 비아디의 공급, 이런 키워드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, 그 다음에 뭐 폴라리스, 세원 등등 뭐 우량주에서도 엮이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, 비아디 키워드 관련 엮어서 혹시라도 시장에서 좀 엮어주나, 그 정도. 자,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는 별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원자재
종목들은 항상 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원자재는 항상 좀 거리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밤중에 변동성, 특히 이번에도 미국 철도 파업 그런 내용으로 갖다가 천연가스 막 9% 올랐다가 다음날 갑자기 잠정 합의했다고 하니까 8% 9% 밀리고,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자재는 좀 유독 우리나라에서 원자재가 막 생산하고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. 우리나라는.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전적으로 갖다가 좀 가격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밤중, 새벽 중에 뭔가 문제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가격 변동. 그래가지고 원자재는 일단 가격이 중요하다라는 점.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 요번 달 임상 3사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뭐 일본에 대해서 뭐 아시는 좀 지인이 있으신 분들은 시오노기 관련해서 뭐 얘네가 임상 언제쯤 나올 거냐 물어보시는 것도 좋고, 하여튼 시오노기 임상 3사 9월 달에 종료 예정이긴 해요. 그리고 일동제약에서 뭐 스멀스멀 자꾸 뉴스를 붙이긴 하는데 결국 시오노기 그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얘네는 이제 좀 마지막 재료일 수 있다 보니까 거기서 뭐 통과를 할지 안 할지, 그리고 통과를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얘네들이 너무 많이 오랜 기간 해먹기는 했죠. 그래서 코로나 경구치료제 라이센스 계약 공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계속 툭툭 붙이기는 하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여기는 시오노기 임상 3사 그런 이슈를 붙이면은 괜찮지 않을까? 아니면은 최소한 그 키워드에 대해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? 이 생각을 하고 있고, 전 세계 뭐 식량 대란 이런 키워드들 식량 뭐 계속 좀 툭툭 붙기는 했죠. 대신에 이제 뒤에 나올 거는 이상기후 때문에 뭐 쌀 수확량, 이제 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키워드를 붙였고, 지금 이제 남은 거는 중국도 가을 쌀 수확 직격탄, 뭐 가뭄 키워드들도 일단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. 여름 지나서 이제 가을 오니까. 그리고 뭐 이제 태풍 이런 게 있는데, 이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11월 이후에 러시아 푸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다시 제한할 거다. 서방이 속았다. 흑해 통해서 곡물 수출 합의 연장 안 할 수도 있다. 이런 거는 전쟁 계속되고 하면은 11월 달 연장 갑자기 안 할 수도 있겠죠. 그거 플러스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인도 리스크, 베트남, 태국 쌀 가격 20% 오를 것 같다. 쌀 수입 대거 늘린 중국, 국제 쌀값도 요동치나, 이런 내용 등을 통해서 식량 키워드는 시장에서 이제 붙여주면은, 아니면은 좀 전저점을 좀 깨고 내려간다 싶으면은 그 이후에 뭐 식량 부족이라던가 그런 내용이 또 한번 슬쩍 붙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, 요거는 지금 뭐 바이오도 엮여있고 식량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긴 하거든요. 현대사료다 보니까. 근데 좀 메인을 하진 못하는 모습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무중이 내년 3월 달로 갔다가 일단 좀 딜레이 된 건 있고, 어제 이건홀딩스가 저런 쌀 부족 키워드로 갔다가 움직이긴 했었는데, 이런 식으로 갔다가 식량 애들도 뒤에 이런 키워드, 특히 11월 요거는 좀 지켜볼만 하지 않나. 지금 서방 국가랑 분명히 대립이 좀 있죠. 러시아. 자, 그리고 로봇도 계속 설명드렸던. 그래서 저도 좀 새로운 테마가 계속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, 살짝 좀 죄송해요. 시작이 너무 있던 애들만 있다 보니까. 근데 반대로 지금 이제 이런 종목 테마군을 말고서는 볼 게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기도 합니다.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. 그래가지고 테슬라 AI 데이 9월 30일 로봇 ETF 4분기, 그 다음에 삼성 창립 기념일 맞춰서 회장 승진, 요 3개 키워드를 저는 좀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휴림 로봇은 좀 재무는 상태가 좋진 않다. 그래도 얘가 일단 대장이긴 했었고 전저점은 깬 자리고, 휴림 로봇, 로보로봇 얘는 구간이 좀 요런 구간으로 또 밀릴 거면 좀 팍팍 밀면 좋은데 여기서 좀 엉기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해요. SB 시스템즈는 뭐 테슬라 키워드 뭐 납품 이슈를 붙이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잡스러운 종목이기도 하고, 유일로보틱스는 뉴스는 항상 없으면서 좀 강했어요.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고 또 내려왔는데 얘가 여기서 또 이렇게 움직이나 좀 궁금하긴 합니다. 계속 윗구간에서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삼성 인수합병
요런 거 키워드 엮이면 KPF, 우린 BTS 얘네들이 이제 삼성의 뭐 집정 납품 요런 내용들을 엮어 있죠. 그래서 삼성 스펙까지 해서 이렇게 인수합병 키워드들. 그다음 최근에 움직이는 게 뭐 SPG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뭐 에브리봇은 이제 무상증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일단 보던 애들 위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볼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어떤 식으로 나올지 궁금하긴 하거든요. 이렇게 로봇 관련 애들이 있다. 자, 그리고 이제 재건 같은 경우는 어제도 움직이긴 했는데 이제 전쟁에 대해서 재건 키워드는 결국 중요한 거 종전, 휴전, 회담,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회담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유엔 사무총장 우크라이나전 종식 멀었다. 미국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내년 봄에랑 가능할 것 같다. 지금 당장이랑은 좀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물론 푸틴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갖다 압박을 받고는 있어요. 중국이랑 인도 마저 러시아한테 야 전쟁 좀 끝내자 이런 식으로 갖다 쓴소리를 들었다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방위로 압박을 받고는 있습니다. 물론 이제 푸틴이 애초에 저런 압박에 지고 무너질 사람이었으면은 그 침공을 안 했겠죠. 애초에 좀 정상은 아니에요. 그만큼 이제 자기가 마이웨이로 갖다 좀 밀고 가는 게 있다 보니까 저런 부분은 크게 뭐 압박을 받더라도 자신의 선택이랑은 좀 다를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. 그래도 세계적으로 분위기는 전쟁에 대해서 좀 그만하자 압박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제 이제 또 데모부터 해서 이런 애들이 좀 반짝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. 자, 그래서 요거는 좀 지금 당장 뭐 이제 전쟁이 끝날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좀 밀리고 하면은 뭐 이제 10월 25일 베를린 국제회의라던가 혹은 내년 뭐 종전 저는 전쟁이 내년에는 솔직히 끝나겠죠. 뭐 이게 뭐 5년 10년 갈 전쟁은 아니니까.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이렇게 중국이랑 인도까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를 상대로 혼자 그러다 보니까 베를린 국제회의도 있고 해서 재건 관련주들은 좀 밀리면 좋지 않을까. 서암기계공업은 화천기계 쪽으로 엮어서 지금 시간에 움직인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쪽은 좀 많이 다시 내려오는지 뭐 전저점 부근이라던가 좀 시원시원하게 내려오면 좋지 않을까. 자, 그리고 빈쌀만 11월 아직 방안이 확정이 안 났어요. 그리고 원전이랑 네옴시티 등이 이제 좀 밀리기 시작했죠. 물론 빈쌀만이 이제 방안 한다 확정이 안 난 거기 때문에 조금 거리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내려오면은 좀 충분히 한 번씩은 볼만한 그런 테마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자 네옴시티부터 해서 뭐 원전 요쪽도 계속 똑같이 관점에 대해서는 여기는 뭐 사실 빈쌀만이 안 오더라도 사우디에서 어차피 원전 그 진행할 건 하는 거거든요. 대신에 빈쌀만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우디 수주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시장에서 엮어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거지. 안 오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쪽은 뭐 체코, 폴란드 등도 있고 체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11월 뭐 이제 사업 보고서 뭐 제출 받겠다 이런 일정까지 있다 보니까 원전 자체도 이렇게 부담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면은 좋고 안 오더라도 뒤에 이슈 엮일 수는 있다라는 점.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좀 눌림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섹터이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년 1월에 이렇게 뭐 팀코리아 만약에 빈쌀만 안 오더라도 내년 1월에 삼성, 현대, SM 이렇게 합쳐가지고 1월달 뭐 콘서트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엮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내용 자체는 크게 변화될 건 없는데 일단은 9월 말 미 부통령 방한을 하고 그거에서 뭐 전기차 보증 해결을 위한 협상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계속 얘기는 오가고 있는데 요거 오면은 거기서 한번 또 이슈를 부각을 시켜줄 수도 있지 않나. 나 이제 뭐 폐배터리부터 해서 리튬 값, 원자재, 소재에 대한 가격들은 계속 시장에서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. 2차전지 소재 막 비싸다, 뭐 사상 최고 리튬 신고가, 뭐 너무 비싸다.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폐배터리 써야 된다. 폐배터리 뭐 이제 해체를 했더니 흘러나오는 뭐 원자재들 이런 내용들.
그다음에 이제 삼성 측에서도 이런 식으로 아리백부터 해가지고 뭐 쭉쭉 있기는 한데, 일단 오늘 뉴스 6시인가 조금 넘어서 붙은 내용 중에 하나가 신재생 발전 설비 비중 20% 첫 돌파, 태양광은 15% 상해,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비슷한 키워드로 시장에서 그린뉴딜 쪽을 시세를 줬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태양광 쪽이 어제 좀 뭐 하락이 나오고 했는데, 얘네들은 밀렸더니 또 수급이 일단 들어오기는 해요. 뭐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건지. 그래가지고 뭐 하나솔루션, 현대에너지솔루션 대장격인 애들 중심으로, 그다음에 이제 뭐 대명에너지, 하나솔루션 후 S에너지, 신성ENG 등등, 뭐 CS 베어링이랑 윈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밀리는데, 대명에너지는 풍력도 엮이고 태양광도 엮이고 그런 내용도 좀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이런 내용을 오늘 시장에서 좀 뉴스를 붙여주는지, 마침 이제 미국 지수도 좀 버텨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붙여주나. 자, 그리고 뭐 9월 호주 레드백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이 있기는 한데, 일단은 이쪽은 결국 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죠. 이탈을 했고, 오히려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모멘텀이 있더라도 수급주는 수급이 들어오는 걸 봐야 됩니다. 항상 이런 호재가 있으니까 무조건 가지 않을까? 라기보다는 호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수급이 들어올까? 그래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고서 뭐 안 들어오면은 매매하기 쉽지 않은 레드백. 이제 다음 이슈는 이제 레드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9월 말 혹은 10월 초 이렇게 뭐 6조 원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이런 거는 기억해 두셨다가, 혹은 이제 뭐 이런 흑표 전차 이런 게 뭐 뒤에 사우디, 이집트, 모로코, 여기서 이제 사우디에서 뭐 좀 접촉했다, 혹은 사우디에 수출 가능성이 좀 있다, 이런 뉴스를 붙이면은 요거는 좀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. 사우디는 항상 뭐가 됐든 돈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슈거리가 되긴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시고, 결국 얘네들은 수급 들어오는지 봐야 된다. 뭐 이제 게임이랑 메타 등등. 자,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장이 어제 미국 선물이 좀 돌려줘서 저는 사실 좀 더 까다롭거든요. 이러면은 그냥 밀 때 화끈하게 밀어주고서 돌릴 때 화끈하게 좀 돌려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, 일단은 뭐 시장이 개별주 장세다 보니까 뭐 굳이 뭔가 좀 우선해서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새벽 중에 뭔가 신선하게 딱 뉴스가 튀어나온 것도 없고, 그냥 시장 자체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개별주랑 품절주 플러스 은행, 요거 vs 나머지 얘네들 최근에 계속 움직였던 애들 있죠. 뭐 애플페이부터 해가지고 포르쉐 재건, 방사는 좀 이제 수급 들어와야 되니까 포르쉐 재건, 2차전지 원자재는 이제 어제 지수 무너지면서 고점에서 더 크게 무너진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해요. 원자재, 폐배터리, 태양광 등등, 그다음 메타버스, 로봇 뭐 이런 애들, 요렇게 얘네 vs 나머지 시장에 있는 애들, 여기서 이제 뚜렷하게 딱 이거를 봐야 됩니다 라고 저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, 지금 시장이 워낙 좀 개별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, 그다음 오늘 뭐 이제 비아디 저런 거는 시장에서 붙여줘야 되는 건데, 요 정도가 있지 않나. 뭐 태양광도 오늘 있는 뉴스 붙여주면 좋고, 결국에는 개별주 장세라는 점이에요 지금 시장이. 그래서 난이도가 분명히 높고, 이 개별주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목요일 금리 인상, 목요일 이후 또 다음날 또 이제 금요일인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, 최소한 목요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,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좀 반응을 해줄까, 그거까지는 좀 눈치를 보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부분입니다.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지금 시장 꼭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분위기가, 투심 자체가 일단 분명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왜? 이 당시에 좋았던 시장을 생각하면서 막 너도 나도 막 하면서 들어왔던 시장이 지금 1년 사이에 급격하게 망가지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 그냥 큰 사이클로 봤을 때 한 번 무너지고, 두 번 무너지고, 세 번 무너지고, 지금 이제 네 번째. 여기서 수없이 많은 개인들이
퇴출됐겠죠.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에서 퇴출을 안 당했더라도 느끼는 부분들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. 시장이 이게 주식 돈 못 버는 시장인 것 같은데 주식 시장 엄청 무섭구나. 이게 엄청 어렵구나. 이 생각을 하면서 투심이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부분이 최소한 내년 내년 초 지금 이제 연준 FOMC에서 뭐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금리 인상이 그래도 4%대에서 5%대 정도까지는 지금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. 내년까지 해가지고. 지금 2.5죠? 지금 2.5고. 만약에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하면은 뭐 3.3대고. 그러면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물론 내년 가가지고 또 거기서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한 1분기, 2분기 정도까지는 좀 계속 이런 좀 눈치 보는 장세? 돌려준다 싶으면은 좀 힘 좀 빠지고 돌려준다 싶으면 힘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한동안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. 대신에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힘을 모아서 돌려주고 하는 모습도 내년 정도는 이제 시황이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영역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